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연애 패턴에 따른 제외 방식이라고 제가 주제를 잡았어요. 연애 패턴에 따라서 제외하는 방식이라든지 제외하는 방법도 정말 많이 달라요. 오늘은 연애 패턴, 그러니까 만나면서 어떤 식으로 만남을 이어갔고 그런 것 때문에 제외 방식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지 이런 거에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제가 제외를 원할 때, 제외를 하고 싶을 때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동등한 위치로 올라가야 된다는 말을 했었죠. 동등한 위치가 돼야 상대방이 감정이 올라오고 또 제외를 할 수 있는 베이스 자체가 잘 깔리게 되는 거예요. 우선 동등한 위치가 아닌 상태에서 이별 상황에서 매달렸다던가 매달림이 너무 지나쳤다던가 이러면서 가치를 떨어뜨리고 매력을 떨어뜨린 상태에서는 상대방의 감정이 쉽게 올라오지도 않고 제외 자체가 좀 어렵겠죠. 동등한 위치라는 거를 많은 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셔서 연애 패턴에 따라서 이 동등한 위치라는 게 결정이 돼요. 만나는 과정 중에, 그러니까 연애를 하는 과정 중에 자존심 대결이라든지 이거를 많이 했던 커플들 있죠. 그런 커플들은 이별하고 나서도 거의 동등한 위치일 확률이 커요. 무조건 매달렸다고 해서 동등한 위치가 깨지는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외를 원하시는 분들이 먼저 이별 통보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매달리고 했다고 하면 이런 상태에서는 동등한 위치가 유지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매달림이 너무너무 길어진 상태, 또 너무 지나쳐버린 상태라고 하면 동등한 위치는 깨지겠지만 먼저 이별 통보를 하는 경우들 있죠. 이런 경우에는 동등한 위치가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매달렸다고 해서 동등한 위치가 깨지는 건 아니에요. 먼저 이별 통보를 하고 이별 통보를 할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그 관계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의뢰 입장이라고 하면 절대 이별 통보를 먼저 할 수가 없어요. 이별 통보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상대방 행동 하나하나, 상대방 말 하나하나에 무단히 신경을 쓰기 때문에 본인의 의뢰 위치에 있다고 하면 절대 먼저 이별 통보 자체를 못합니다. 자신이 이별 통보를 했고 또 매달림이 그렇게 지나치지 않았다고 하면 그거는 이미 동등한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요즘에 관계 심리학을 보면 인격 유형을 나누는 것들이 나와요. 그 중에서 특히 경계성 인격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죠. 경계성 인격이 뭐냐면, 그러니까 상대방의 사랑, 관심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야 안심이 되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계성 인격이라는 게 평상시에 나오는 인격이 아니고 관계가 만들어지면 그 관계에 대해서 비춰지는 인격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관계가 만들어지면 무단히 상대방의 관심, 사랑 이런 거를 요구하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좀 이런 분들은 경계성 인격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구나 당연히 상대방의 관심과 사랑을 원하죠. 근데 그게 너무 지나친 경우, 그것 때문에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지고 그것 때문에 상대방한테 집착을 하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상대방한테 투정을 부리게 된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경계성 인격이 의심이 되고 좀 경계성 인격이라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물론 심리검사, 그러니까 인격검사 테스트를 통해서 정확하게 결과는 얻어내겠지만 경계성 인격을 가진 분들은 연애 패턴에서 의뢰 입장으로 조금씩 들어가 버릴 확률이 커요. 초반에 초기 가치가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요, 연애 패턴에서 지속적으로 상대방의 사랑이라든지 관심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표현했다라고 하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요. 그런 상태에서 연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런 연애 패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분들은 이별 이후에도 본인의 동등한 위치를 위해서 상대방한테 자극을 한다던가 본인의 위치를 올리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또 이번 시간에는 본인이 연애를 했을 때 내가 가치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을까? 내 가치가 높은 사람이었을까? 내가 동등한 위치로 연애를 했을까? 이거를 궁금해 하실 수가 있어서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보자면, 1년 정도 장기 연애를 했다, 1년 이상의 장기 연애를 했다 라고 하면 이런 분들은 대부분 가치를 높게 유지하고 있을 확률이 커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확률적인 거예요. 물론 이걸 단편적으로 하나하나에 해당된다고 해서 무조건 가치가 높다, 아니면 동등한 위치다 라고 말할 수도 없겠지만
개인차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예를 든 것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본인은 가치도 높게 유지되는 거고, 상대에게 또 동등한 위치에서 연애를 했다라고 판단을 내리시면 돼요. 혹은 연애하는 과정에서 이별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빠르게 재회를 했다던가 재회한 경험이 있다. 가치가 낮은 사람은 뭐 무슨 수를 쓰더라도 재회가 되기가 힘들어요. 이별을 하고 재회한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 그만큼 본인이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초기 가치가 높은데 상대방의 엄청난 구애를 받고 연애를 시작했어요. 그 초기 가치가 높은 상태에서 잘 유지가 돼. 그런 경우에도 가치가 당연히 높다고 말할 수 있겠죠. 또 상대방이 그 만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요. 이런 경우에도 가치가 높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아까도 살짝 얘기했지만 먼저 이별 통보를 하는 경우, 절대 본인이 을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동등한 이치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별 통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또 자존심 대결, 또 자존심 싸움, 이런 다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단히 일어나는 경우들 있죠. 이런 경우에도 동등한 위치일 확률이 커요. 일단 이런 분들이 만약에 이런 연애 패턴을 가지고 이별을 했다라고 하면 이미 그분들은 어느 정도 가치도 유지되어 있는 상태고 동등한 위치이기 때문에 굳이 동등한 위치로 올라서기 위해서 상대방을 자극한다거나 자존심 대결을 한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동등한 위치에서 이별이 했다라고 하면, 물론 아무리 동등한 위치다 하더라도 이별 이후에 너무 많이 매달리면 당연히 그런 위치는 깨지고 가치는 하락을 하겠죠. 정리를 한번 할게요. 연애 패턴에 따른 재회 방식은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연애 패턴에서 본인의 가치를 제대로 유지를 못하고 동등한 위치에서 연애를 못했다라고 하면 이별하고 나서 동등한 위치에 올라서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자극을 준다던가 위기의식을 느끼게 해준다던가 또 이 관계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상대방한테 심어주는 과정이 필요해요. 만약에 동등한 위치에서 연애를 해왔고 가치가 충분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굳이 자극이라든지 필요 없이 좀 일정한 시간과 상대방의 신뢰 혹은 상대방의 욱한 감정, 이런 것만 충분히 누그러뜨리면 재회는 충분히 가능해요. 이 방식을 이해하시고 여기에 맞춰서 본인의 그 연애 패턴을 파악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을 거고요.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안 하신 분들은 오늘 방송도 좋아요 해주시고 구독도 해주세요. 그리고 우울해하게 지내지지 마시고, 이별을 했다고 하더라도 항상 하는 말이지만 노력하면 그만큼 보상은 얻어져요. 그리고 어려워 보이는 길도 결국에 답은 있어요.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